한방토크 건강상담소. 안녕하세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 장나래입니다. 아침부터 일이 꼬이면 그날은 하루 종일 일이 꼬이고요. 아침부터 일이 술술 잘 풀리면 그날은 하루 종일 일이 잘 풀리죠. 일이 안 풀리고 한숨 나는 날이면 행복한 반전이 간절해집니다.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몇 날 며칠 고생해서 준비한 기획안이 한 번에 통과됐을 때, 별 기대 안 하고 본 시험이 의외로 성적이 잘 나왔을 때, 또 싼 맛에 산 가을 자켓을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딱 맞을 때. 어떠세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남은 시간은요, 혹시 모를 행복한 반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화성시 향남한의원의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 전화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상담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8970, 샵8970으로 받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메일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건강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문자 Q&A 시간을 통해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토크 건강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눈피로와 눈통증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알코올 중독으로 이끄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불면증인데요. 네, 오늘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생긴 불면증, 3일에서 일주일이면 치료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면증 환자들이 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예, 굉장히 생각보다 많고 또 이래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술을 마시고 잠을 쉽게 자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술이 묘약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묘약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효능이 묘하다. 마시면 기분 좋고 잠도 잘 오고 설명할 수 없이 묘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을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술은 깊은 잠을 해치고 얕은 잠을 자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경우는 오랜 시간 잤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얕은 잠을 자서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예. 잠이 안 오는 사람 경우 같은 경우는 잠을 빨리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술을 쉽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불면의 공포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잠을 못 자거나 잘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이제 하루만 잠을 설쳐도 몸이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드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지만은 얕은 잠을 자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래서 이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불면증이 오래된 사람의 경우에는 불편함과 이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럴 때 술을 마셔서 이 고통이 해결이 되면 이 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과도한 술은 뇌와 수면에 관련된 호르몬을 망가뜨리고 심하면 뇌세포를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술이 미치는 피해가 정말 큰데요. 원장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를 드신 분들이 수면 문제로 굉장히 많이 힘들죠. 네. 근간에 이제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 있는데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수면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해가 뜨면 잠이 깨고 해가 지면 졸리기 시작하며 밤이 긴 겨울에는 여름보다 아침에 일어나기 더 힘들고 이 밤과 낮 그리고 사계절에 따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는 것은 이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분비되기 때문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서 한 4시 사이에는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고 이후 점차 줄어들어서 오전 10시 정도 되면
분비가 거의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나이를 드시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 자체가 감소하는데 50대는 20대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 감소가 나이가 들어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멜라토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줄어들어서 수면의 질과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군요. 예. 55세 이상의 65%가 불면증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나이 드신 분의 이게 55세 이상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불면증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도 불편할 텐데 잠까지 못 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예. 저희 한의원을 찾은 알코올 중독 환자의 50% 이상, 아니 이제 한 70% 이상이 이 불면증 때문에 술을 지속적으로 복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신 술은 점점 많이 마셔야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야 했던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자기가 어렵게 되겠죠. 네. 그 사회자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보다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잠을 못 자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르는데요. 이 알코올 중독 환자의 경우 술을 안 마시면 이 금단 현상이 동시에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 이 불안 초조, 식은땀, 이 답답함을 갖게 되는데 불면증이 몹시 몸을 힘들게 합니다. 잠을 못 자니 이렇게 미쳐버리겠다고 이렇게 네.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일단 한번 먹고 이 위기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딱 한 번만 먹고 자겠다고 하지만은 이제 하루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원장님 어떻게 하면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잠을 잘 잘 수가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것만 해결되면은 술을 안 마셔도 되겠죠. 네. 이 며칠 전에도 이제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가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무엇이 제일 힘들어서 술을 마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이 잠이 안 와서 술을 자꾸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잠이 만약에 이제 잘 오기만 하면 술을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다시 여쭸더니 네, 물론입니다. 제발 잠만 자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이 알코올 중독 환자의 불면증이 해결되면 술을 마시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 또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불면증이 해결돼도 또 다른 핑계를 대서 술을 마시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불면증이 해결되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잠을 못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잠을 못 자게 되면 또 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을 들이고 또 술을 마시게 되면 뇌가 고장이 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는 이러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불면증이 해결되기를 바랄 것 같고 또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해결이 꼭 돼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살기 힘드시니까 저희 한약을 드시고 보통 한 3일 정도 지나면 수면 시간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네. 3일 동안은 힘들지만 3일 지나면 깊은 수면을 하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4시간에서 6시간, 또 6시간에서 그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술을 안 드시고 수면제 안 드시고 6시간 정도 이렇게 푹 주무시고 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네. 말씀하십니다. 술은 뇌에서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멜라토닌과 도파민, 이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원장님, 좀 일반 불면증 환자와 좀 알코올 중독 환자의 불면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원인은 이제 비슷하지만, 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화를 끓이잖아요. 네. 술을 마시게 되면은 화가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 몸에 이제 노폐물인 담음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불면증이 생기게 되는데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은 비슷하지만 이 알코올 중독의 불면증은 더 지독하고 더 깊이 이 뇌세포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불면증이 오래되고 수면제를 드신 경우
치료가 쉽지 않듯이 이 알코올 중독이 오래되고 중증인 경우는 불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치료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39세 여성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 5년째이시고요. 이 잠이 안 와서 술을 조금씩 잠자기 전 먹은 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 이제 처음 마셨던 양의 5배 이상을 마셔야지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골아 떨어질 때까지 술을 마시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6개월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 한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수면 문제는 2개월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셨으며 이제 되셨는데 대신 이제 20대처럼 깊은 수면은 어렵지만 7시간 가량 이제 만족할 만큼 이제 수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현재 이제 단주하신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면증, 알코올 중독의 불면증 사례입니다. 50대 초반 여성이고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이 10년 이상 됐습니다. 오래된 거죠. 네네. 술을 먹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2시간 이상 자지 못한 지독한 불면증 환자입니다. 보통 이제 불면증 환자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은 잠을 자게 되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여기다가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드셔도 2시간 이상이 잠이 오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4개월 정도 이렇게 받으셨고, 처음부터 이제 잘 말씀드려가지고 수면제를 끊으라. 네. 수면제를 끊고 이제 한약만 드셨는데 한 3일 정도는 1시간 이상 잠이 안 오더래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3시간 이상, 한 달 이상 지나니까 이제 6시간 정도 이렇게 수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약과 108배를 함께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지독한 불면증 환자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108배나 운동을 함께 꼭 하시게 되면은 효과가 더 좋게 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치료 사례입니다. 70대 초반이시고 알코올 중독이 20년 이상 된 남자분이신데요. 이 술을 드셔야지만 잠을 잘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술을 드시지 않으면 뜬 눈으로 지새워야 하는 환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금단 증상으로 불면 증상이 생긴 경우라 보통은 이제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술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을 많이 마시다 보면은 또 불면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면증이 생긴 경우라 이제 한약을 드신 3일 뒤부터 이 수면제를 안 드시고 이제 수면 시간이 5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시고 또 그 뒤로 이제 술을 안 드시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잠을 잘 주무시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천황보심단이란 한약을 함께 투여를 합니다. 탕약과 함께요. 그래서 잠이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면 이 한약을 중지합니다. 이 중독성이 이제 없으므로 이 천황보심단 같은 경우는 쭉 드셔도 되는데 드시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복용을 중지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불면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연세, 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예, 몸무게는 75kg고요. 네. 173이고요. 네. 나이는 65세고요. 네. 지금 제 옆에는 배주동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요.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저는 서 있으면 밑에 종아리가 팅팅 붓고요. 예.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종아리가 팅팅 붓어요. 큰 게 붓고. 그 다음에 팔등하고, 종아리 옆쪽으로 가 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요. 예. 어떨 때는, 가죽이
좀 아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예. 막 주물르면 좀 낫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냥 편히 그냥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그런 증상이 별로 없는데, 앉아있거나 이제 서있으면 종아리가 부으면서, 예. 그런 증상이 좀. 그, 아버님, 그, 허리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허리, 그 병원에 가면요. 예. 그 허리가 저기라고 그래요. 조금, 4, 5번이 좀 나쁘다고 그래요. 예. 맞아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부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이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그 디스크 이런 정도가 아니고 허리 아픈 것이 이제 오래돼서 퇴행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 이제 협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협착이 좀 있다고 그래요. 예. 이 협착이 되면은 이 디스크가 납작해지면서 예. 신경의 옆쪽을 이제 누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신경이 이제 혈관이나 근육을 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런 시려운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협착이 생긴다고 해서 종아리가 붓거나 그러지는 또 않아요. 이게 종아리가 좀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예. 좀 경계 굵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협착은 협착대로 있으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하지는 이 신장하고 관계가 많아요. 신장이요? 예, 그러니까 신장, 콩팥요. 아, 예, 예. 콩팥이 약하신 경우 이런 이 하지의 어떤 부종을 같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일단 혹시 병원이나 이제 한의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뭐, 치료는 받아본 적은 별로 없고요. 그러셨어요? 저기에서 제가 지금 혈압하고 그 당이 좀 있거든요. 약을 먹거든요. 예. 근데 병원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검사를 하면서 아무 이상은 또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요. 이상이 없으시더라도 예. 신장의 콩팥이 확실히 약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병원에 검사상 이상이 있을 정도 되면은 콩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지만은 콩팥이 약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예. 치료를 좀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런 환자분들이 간혹 오세요. 네. 다리가 굉장히 시렵다, 저리다, 뭐 아프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허리에 대장수라는 그런 혈자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협착이 되는 그 요추 4, 5번 부위에 한 2cm에서 3cm 옆에 측면에 있는 것이 이제 대장수란 혈인데요. 예. 거기에다가 부항을 오래 한 2, 30분 정도 뜨시고 그 다음에 침은 신장을 보강하는 신정격이라는 사암침법이 있어요. 예. 예, 신정격을 침을 놓게 되면